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뭔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HBF 표준화를 선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HBF가 HBM을 대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구체성을 띠면서 뭔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기대와 현실이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좀 들여다봐야 될 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로 HBF가 뭐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SSD 공법으로 만든 코어 다이를 적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F는요 낸드 플래시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이 SSD가 낸드 플래시의 뭐 동의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SSD 공법으로 만든 코어 다이를 8층, 16층 쌓아 올린다, 이게 HBF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본딩 기술을 동원해서 HBF를 최고단으로 쌓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대역폭을요 3TB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발표된 숫자가 요거거든요. 그리고 용량을 512GB로 끌어올리는 거죠. 대역폭은 초당 신호의 어떤 처리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굉장한 거죠. 어느 정도로 굉장하냐면 HBM4가요 2.5TB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 2.7, 2.8 이렇게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지금 발열 문제 때문에 대폭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2.2, 뭐 2.5 이 사이일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대폭이 더 높죠. 용량은 HBM에 비할 바가 안 돼요. HBM 한 개가 36GB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죠. 원래 이 SSD가 장점이 있었습니다. 용량에는 장점이 있었는데 적층하면서 더 키워버린 거고요. 원래 약점이 레이턴시하고 대역폭이었는데 레이턴시는 극복을 못해요. 지연 시간은 당연히 느립니다. 원래 SSD라는 게 느리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느릴지라도 트럭이 속도가 늦잖아요. 그 트럭에 많이만 실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죠. 적층을 해가지고 대역폭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병렬화를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느린 트럭에 여러 많은 신호를 이렇게 적재를 한 다음에 그 트럭도 여러 대를 보내면 한꺼번에 신호가 많이 가는 셈이니까 대역폭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HBM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냐, 뭐 레이턴시 좀 느린 게 문제냐, 이렇게 하실 텐데 역시 레이턴시 때문에 HBM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이게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계층에 따라서 대역폭이 깎여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발표되는 HBF가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계층이 다릅니다. 3단계가 2mm의 간격으로 GPU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역폭이 3TB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어느 정도로 붙어 있냐 하면 한 25mm, 2.5c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뭐 별 차이냐 이렇게 하실 테지만 2.5cm 이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미세 영역에서는, 침례대에서는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바짝 못 붙인다는 걸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벌렸을 때는요 대역폭이 깎여 나간다고요. 3TB가 안 나오고 0.4TB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BF를 8개를 쌓아도 0.4 곱하기 8하면 3.2TB 정도 되니까요, 그냥 HBM4 한 개 정도의 대역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계층에 따라서 대역폭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HBM보다는 못한 성능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HBF가 차지하는 위치는요 인터포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3단계는 인터포저 위가 가능하죠. 근데 2.5cm의 간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서브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GPU고 이게 HBM이면 이게 이제 패키징된 이게 바로 인터포저 아닙니까? 인터포저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서브스테이트에 올라간다고요. 이게 노란색으로 빗금 친 게 HBF라고 할 수 있으면요, 이 GPU하고 HBF 사이는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연결선을 뭐라고 하냐면 SK하이닉스에서 UCI라고, 예전에 PCB에서 PCI라고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GPU하고 HBM 연결할 때는 초광폭 백렬 연결이라고 있거든요. 1024개, 2048개. 이번에는 그걸 안 써요. 그러니까 숫자는 뭐 1024개까지 안 되고 몇백 개 정도로 줄입니다. 배선의 수를. 그렇다고 해서 PCB에서 쓰는 서데스라는 것을 이용한 뭐 직렬 연결,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독자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UCI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2.5cm의 간격을 둬서 현실적으로는 0.4TB의 대역폭을 갖추어가지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박지 않겠냐. 이 정도가 지금 현실적인 어떤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많죠. 레이턴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의 문제는 이 SSD의 고질적인 병폐고요. 이거를 왜 사용하려고 하냐면 MOE 방식으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딥시크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믹스해서 전문가를 필요해서 초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추론 방식인데, MOE 방식 추론 고도화해서 HBM을 보조하는 데만 쓰인다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대체하기에는 대역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하죠. 그게 한계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미온적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가 당연히 참여하고요. 구글하고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가 참여를 했죠. 엔비디아는 미온적이에요. 엔비디아는 SSD를 사용하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MX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렉 단위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쌓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발열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BF도 자체 발열도 대단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 발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못 두는 거죠. 아까 1에서 3단계 있다고 했는데 3단계는 바로 HBM처럼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HBM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가까이 붙였다가는 발열 문제가 있어서 HBF의 성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발열이죠. 최대 난관은 발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시뮬레이션을 해봤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입 시기는요. 제가 작년에는 올해쯤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서야 이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넘어야 할 사람도 많고요. 구글이 얼마나 엔비디아에 맞서가지고 TPU를 성장시키느냐, 그리고 TPU의 이 HBF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엔비디아하고 다른 길을 가느냐, 이게 이 HBF가 가진 운명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HBF를 밀어붙이겠습니까? HBM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